증거심사 결과는 알려주면서 그 연합사 지휘주저는 비밀이니까 절대 알려줄 수 없다. 이 완전히 군에서 이 나를 따돌림하고 제외시키려고 뭐 아마 쉽게 이야기해서 죽이려고 이렇게 다들 똘똘 뭉쳤구나 그런 이제 압력을 받았었죠. 제 아파트 등기권리증하고 그 통장 8개, 비밀 수첩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진 걸 보고 그 진학근이라는 부하장교한테 어떻게 했느냐, 그 이승재 대령한테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느냐, 뭐 그러니까 분실했다. 그리고 또 얼마 이후에는 통장은 세실하고 나머지는 기억이 없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선생님 제보해 주신 거 이제 문정권 하에서 진급 비리 관련된 의혹 제기해 주신 거에 대해서 수초 보도가 나갔어요. 네. 근데 저희가 또 알아보니까 이게 그걸 무마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압력들을 좀 가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압력들이 있었고 어떻게 괴롭힘을 당하셨는지 조금 상세하게 네, 말씀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2018년 11월 28일 국방부 감사관실로 이제 이의제기서를 제출을 했는데 담당 감찰과장이 제가 제기하는 그런 의혹들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라는 뭐 애매한 그런 태도를 계속 취해가지고 제가 첫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국방장관한테 그 사본을 보냈는데 저 장관이 전화 와가지고 감찰 조사할 때까지 입을 다물어 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또 계속 수사가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제 그 진정 사건을 보고를 했는데 검찰단에서도 외압에 의한 건지 제대로 된 수사 기본적인 수사조차도 안 하고 심지어 그 12월 13일에는 그 저하고 담당 그 수사과장하고 통화를 할 때 그 진급 자료 진급 심사 결과는 알려주면서 그 연합사 지휘주저는 비밀이니까 절대 알려줄 수 없다라고 그러니까 통화 녹음까지 다 돼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인사 절차고 인사에 관련된 비밀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좀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들은 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서 내용을 쭉 확인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이것들이 인사 비밀로 관리가 되고 있다 보니까 저도 그분들한테 이제 허락을 받고 내가 이 부분 정도까지는 알려주겠다라고 이제 허락을 받고 지금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 제가 이제 그 연합사 기획처장 보직 다음에 이제 7사단 부사단장으로 이제 발령이 나서 제가 이제 그 이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제가 연합사 기획처장 시절 비합소에 그 보관했던 제 아파트 등기권리증하고 그 통장 8개, 그 다음에 인감 도장, 그 다음에 제 비밀 수첩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진 걸 보고 제가 이제 그 평소 친했던 그 제가 부하장교한테 그 진학근이라는 부하장교한테 그거를 어떻게 했느냐, 혹시 그 기획처장 그 이승재 대령한테 뭐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느냐, 뭐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걸 책꽂이에 꽂아놨다, 뭐 찾아보고 연락드리겠다. 그리고 이제 또 다시 전화를 하니까 분실했다. 그리고 또 얼마 이후에는 통장은 세실하고 나머지는 기억이 없다. 뭐 이렇게 통장을 세실할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 그 남의 거를 왜 세조를 해요? 그렇죠.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같이 근무했던 이제 장재원 그 해병대 중령은 진학근 중령이 통장 같은 것을 세실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제 그 국방부 조사본부에 이 진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이 완전히 군에서 이 나를 완전히 따돌림하고 완전히 그 제외시키려고 뭐 아마 쉽게 이야기해서 죽이려고 이렇게 다들 똘똘 뭉쳤구나 그런 이제 압력을 받았었죠. 아니 근데 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거를 세조를 왜 한 건지는 얘기를 안 하던가요? 세조를 왜 했는지는? 그래서 그 통장은 세절할 수 없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나중에는 또 그 진학근 중령이 국방부 조사본부 진술을 할 때는 그런 모든 것들을 자질구레한 것으로 여겨서 다 없앴다.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결론적으로 제가 진학근 중령으로부터 돌려받은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 제가 가지고 있던 개인 수첩하고
그 다음에 인감 도장하고 뭐 이렇게 부대별로 이제 코인들 제작하는데 이제 연합방위 순회 교육을 하면서 받은 코인들을 이제 돌려받았습니다. 그럼 진화권 중령대로 중령의 그 진술대로라면 그런 것들도 다 돌려받을 수 없는 것들이죠. 그렇죠. 원래 그래서 아주 그 대놓고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제 그 후임인 이성재 대령은 저하고 육사 48기 그 동기생인데 이제 자기가 이제 후임자로서 사무실 서랍을 정리하다가 그런 재산 관련 중요 문서가 있으니까 그 진화권 중령한테 이거 중요한 서류니까 조 대령한테 전달해라라고 분명하게 지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진화권 중령은 정의신문 할 때 자질구레한구를 여기서 모두 다 없앴다. 그것도 직속상관이 이성재 대령한테 보고하고 그렇게 처리했다. 근데 이성재 대령과 저하고 통화 녹음상에 이성재 대령이 왜 나한테 보고도 안 하고 지 마음대로 그런 문서를 처리했냐고 라는 통화 녹음이 명확하게 녹음이 돼 있거든요. 아, 그래요?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 서류 뭐야 그 뭐 인감 아닌 무슨 뭐 통장 이런 것들은 내가 거기서 정리할 때 서류에 다 놓고 아마 그 외에도 뭐 서류에 담지 못하는 것들 있잖아. 저 문서 같은 거 무슨 집문서 같이 생긴 거 통장 네가 쓴 수첩 해가지고 서류에 넣어서 줬고. 아, 그러니까 휴가 기간 동안 자리를 비운 사이에 네. 그런 것들을 다 세절해 버리고 네. 그러면은 개인 정보에 마음대로 손을 댄 거잖아요. 개인 자산이나 정보에. 그렇죠. 네. 이건 재물 손괴입니다. 재물 손괴. 그렇죠. 예.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제가 회사에 네. 어쨌든 월급 통장을 놔뒀어요. 네. 그리고 뭐 제가 개인사를 적인 수첩을 회사에 놔뒀어요. 일반인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제가 뭐 여름 휴가를 갔다 왔는데 네. 뭐 후임 기자가 갑자기 그걸 세절해 버리고.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게? 그러니까요. 제 수첩을 몰래 봤다는 거 아니에요. 또 그걸 세절하는 것을 본 것 같다라고 이렇게 거짓 증언까지 이렇게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인데요, 이게. 저도 너무 그때 황당하고 너무 그 제가 데리고 있던 부하들이었는데 너무 큰 배신감을 느껴서 그래서 제가 계속 그 정신과 진료를 그 이후에도 계속 받았습니다. 전 정권 기조가 네. 이제 인권이 중요하고 그렇죠. 예. 사람이 먼저다. 먼저다 예. 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래서 병사들 핸드폰도 다 쓰게 해주고 네. 인권 탄압을 당하면 안 된다. 예. 그리고 군이라는 집단이 좀 폐쇄적이니까 예. 이제 이거를 알리려면 핸드폰이 다 있어야 된다. 이런 기조였던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병사들은 뭐 그렇게 챙기면서 장교들 인권은 못 챙긴 거나 마찬가지인 거네요. 예, 그리고 뭐 또 하나, 그, 제가 이제 2019년 그 4월 22일경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 하도 이제 국방부 감사관실하고 검찰단에서 이제 수사를 제대로 안 하길래 그런 내용을 보고를 했거든요. 트윗하고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또 그런 것들을 보고를 했다고 보직 해임을 당하고 저기 보충대로 이제 전소 명령을 내는 그런 또 불이익을 당하였죠. 네. 아, 그럼 보충대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신 거예요? 지휘관으로 계신 거예요? 아닙니다. 보충대에서는 그냥 재판 대기였습니다. 재판 대기. 아, 뭐 보직이 있는 게 아니라 예, 보직이 특별히 있는 게 아니고. 훈련병들처럼 그냥 네. 뭐 훈련병은 아니고 이제 재판 준비하고 뭐 이런 징계위원회 있으면 징계위원회 참석하고 뭐 이런 예. 그게 일반인으로 따지면은 제가 지금 뭐 탐사보도부에 있지만 회사 대표한테 이의를 제기했더니 뭐 약간 환경 청소 막 이런 분야로 보낸 거네요. 그래서 기다려라. 네. 그러니까 환경 청소는 아니고 그냥 뭐 예를 들면 뭐 그냥 아무 보직이 없이 그냥 기다려라 이런 거네요. 그럼 네, 의자 그렇습니다. 빼놓고 네. 이런 경우가 많나요? 군대는? 사실 육군 대령이 현역으로 이렇게 그 장선 진급에 대한 이의 제기서를 제출한 것도 처음이고 이제 뭐 유튜브에 나와서 국민들한테 이제 이걸 알린 것도 처음이기 때문에 진짜 다 최초의 일입니다. 최초의 일이고 저는 너무나 그 억울하고 제가 하나 희생하더라도 그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진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각오를 하고 제가 뭐 이렇게 대외로 이렇게 그 장성진급 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국민들께서 진급 비리 실체가 정확하게 뭐냐라고 해서 이제 사실은 제가 그 댓글을 달면서 실명을 거론을 했었거든요. 김용우 총장하고 진학근 뭐 이런 두세 사람의 실명을 거론했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그 육군본부 보통검찰부로부터 명예훼손 또 제가 휴가 장기간 쓴 부분에 대해서 군무이탈 두 가지로 이렇게 해서 저를 기소를 또 하더라고요. 그 재판을 이제 5차까지 진행을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재판 과정도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 짜놓은 판에 따라서 재판이 진행되는 느낌을 받았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정의 신문 그 현장 검증을 할 때 저번에 1차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조작된 증거 자료를 딱 그 책자로 다 출력해 가지고 보여주면서 증거 비리는 없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제가 2차 현장 검증 때 그 재판장한테 저희 김기수 변호사하고 같이 그러면은 2018년도 한미연합사 지휘추천 결과라도 보여달라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재판장 이재룡 중령이 그 당시 지휘추천은 진급당력의 결정적 요소가 아니므로 보여줄 수 없다. 근데 저도 군단 사령부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네, 영웅 네. 시절에. 네. 지휘 추천이 중요한 걸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그렇죠. 있거든요. 예. 아니 이거는 군대 갔다 온 사람이면 다 알잖아요. 왜 지휘관한테 열심히 충성하고 잘하는데? 그것 그거는 뭐 때문인 비단 거잖아요. 간부뿐만 아니고 우리 그 용사들도 뭐 그 중요성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지휘 추천이라는 것은 당해 연도에 이제 그 부대의 최고 지휘관이 이번에 그 누구를 진급 시키고 싶다라는 지휘관의 의사 표현이거든요. 그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휘 추천을 당해 연도 받지 못하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카드도 못 올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이제 2012년도 부사관 진급 심사위원을 해봐서 잘 알지만 아예 그 심사할 때 그 화면에 띄우지도 않습니다. 지휘 추천을 잘 받은 사람들끼리 이제 자질이 누가 우수하냐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지. 지휘 추천을 당연히도 못 받은 사람들은 너무나 이제 대상자들이 많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이 화면에 띄워가지고 검토 자체를 안 해요. 그런데 중령이나 된 사람이 지휘 추천은 진급 당력의 결정적 요소가 아니라고. 여튼 군대에서 지휘 추천은 생명이잖아요. 생명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초록색 견장단 사람들한테 충성하는 거고, 예. 그렇죠. 간부들이 그렇습니다. 더 목을 매는 거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상명하복이 더 잘 이루어지는 것도 있는 거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항소를 해가지고 이제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이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됐는데, 그때도 이제 핵심 정인들 한 서너 명하고, 로고 파일부터 해서 백업 장비, 뭐 이런 그 다음에 그 당시 김용우 총장의 11월 14일 시간 계획. 14일을 제가 왜 그때 신청을 했냐면, 그 추천 심의가 끝나고 총장한테 그 결과를 보고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시간 계획에 나와 있으면, 이게 조작된 게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그 사실은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데 재판부에서 이미 1심 때 이런 것들을 다 그 충분히 검증을 하고 했기 때문에, 전부 기각한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완전 그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재판장이 계속해서 그 당시 피고인이었던 나한테 죄를 인정하느냐, 죄를 인정하느냐 이렇게 계속 이제 질문을 했고 또 마지막에 재판장이 저보고 이러더라고요. 주대리님 이거 나중에 밖에 나갔어도 이거 계속 뜯을 거냐? 이렇게 또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재판장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그걸 저한테 이걸 계속 공개하고 뜯을 건지가 자기는 재판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질문을 왜 하는지 저는 그때 이해를 하지 못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니, 정상적인 그 절차에 의해서 이게 잘못된 것이 바로잡아
지면은 군에서 바로 잡으면 제가 떠들 이유가 없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저는 끝까지 싸울 겁니다. 예. 이렇게 제가 아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까지 힘든 과정을 겪어온 고생 거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그 어찌됐건 사정이 있으셔서 휴가를 쓰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 휴가 기간 중에 굉장한 압박을 받았다고도 들었는데 네. 어떤 것들이 있으셨나요? 제가 정상적인 휴가 명령을 내고 휴가를 조금 장기적으로 쓰기는 했지만 다 명령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휴가 기간 중에 조기 복귀 하라고 연락이 왔고 또 국방부 징계위원회가 있으니까 징계위원회에 참석을 하라고 계속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정정 명령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검찰단에서 되지도 않는 국무이탈죄를 물어가지고 그걸 또 대법원 항소까지 검찰에서 또 하더라고요. 끝까지 죄를 물리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이 났는데, 무죄가 나왔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시골에 홀로 계신 모친, 그때 병환 중이셨는데, 모친한테도 찾아가가지고 조기 복귀 명령을 전달하려고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저는 사실 그때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에서도 그런 압박까지 받으니까 사실 정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 휴가 기간은 정당하게 받으셨던 거죠? 그렇습니다. 휴가 명령이 다 있었고, 예. 그리고 이제, 제가 휴가 정정 명령, 그러니까 조기 복귀 명령을 인지하고 난 다음에는 제가 바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국무이탈죄를 거기다 집어넣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죠. 저도 이해가 안 되네요. 그렇습니다. 정당한 휴가를 봐서 휴가를 보내고 있는데 조기 복귀를 하라는 것도 웃기고 네. 그다음에 그 조기 복귀를 안 했다는 이유로 죄명에다가 국무이탈죄를 쓴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찌됐건 상황을 지금 종합해 보면 네. 그냥 이의를 제기했다는 거 하나로 그렇습니다. 굉장한 다양한 죄목들을 많이 적용을 한 것 같네요. 그래서 실제로 1년을 살다 나오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좀 그 당시 좀 뭐라 그럴까 좋게 이야기하면 대담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는데 어리석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저는 지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예. 누군가는 지금까지 있어 왔던 이 군의 진급 비리를 나서서 특별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야 훌륭한 인재들이 군에 들어오고 그래야 군이 발전하고 마음 놓고 후배 장교들이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부친이 삼성 장군 출신이라고 계속해서 이제 아빠 찬스를 사용을 하면은 일반 우리 아무 배경도 없는 우리 장교나 간부들은 사실은 진짜 기댈 곳이 없다 그럴까요? 맞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죠. 예. 여튼 오늘 그래서 군 내부에 관련된 이야기 잘 들어봤고요. 네.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사람 하나 죽이려고 그 많은 조직들이 동원돼 가지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행패를 부린 거 아닙니까? 사실은 외압을 행사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안 되는 일이고 이게 이제 물론 4, 5년 전의 일이기는 하지만 현재 그 사람들이 아직까지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 왜 아무 죄 없는 사람은 명예훼손죄를 걸어서 1년 징역을 살게 하고 실제 범죄에 직접 연루된 당사자들은 삼성으로 진급하고 삼성 장군을 진급하고 아직도 국회의원을 하고 있고
또 뭐 국방안보 특별위원장, 공동위원장까지 뭐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소장에서 중장으로 또 진급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하루 빨리 이 척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군은 정말 정예 강군, 정말 국민을 보호하고 국방을 지키는 정예 강군이 될 수가 없다고 확신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적극 호응해 주시고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힘으로 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오늘 나와서 또 말씀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네, 다음에 또 이렇게 더 추가 취재를 할 것 같아요. 네. 그때 또 다시 만나 뵙는 걸로 하고. 네, 자, 알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